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조정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지수상으로 좀 오르는 날도 그렇고 또 떨어진다 해도 그렇게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는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발할 때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출발해서 좀 미국 시장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원화 강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되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 공략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우리들이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황이 맞춰지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기대하고는 정반대로 시장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코스피는 1%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코스닥이 2.5% 가까이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4,450억 정도를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이렇게 순매수로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2.5% 가까이 하락하는 아주 씁쓸한 그런 시장이었어요. 외국인들은 현선물을 다 오늘 매도에 나섰는데 코스닥이 1,566억 또 코스피가 724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오늘 이제 그 선물도 현선물 다 팔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2,700억 가량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장 끝날 무렵에 한 500억 수준으로 급격히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그 조정기의 모습 그러면서 상당히 무기력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이 열리기 전에 기대했던 거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환율이 그렇다며. 그럼 외국인들이 사야지.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여줬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 3억으로 강행하겠다는 거, 이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그럼 외국인들이 그 원화가 급격히 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지를 않았냐? 그 외국인들이 원화가 강해지면 뭘 사겠어요? 네, 한국을 사는 거죠, 한국. 그래서 외국인들이 노림수가 뭐예요? 원화가 계속해서 강한 쪽으로 간다는 예측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주식 시세 차익도 먹고 환차도 먹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바탕에 깔린 거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외국인들이 뭘 사겠느냐? 그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사는 거죠. 그러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종이어야 되고 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된다 이거죠.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뭐 대한민국만 대표한다고 그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환차 먹으나 마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잘 갖춘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이래서 전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를 보면 재밌는 게 외국인들이 545억을 팔았어요. 순매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났잖아요. 원화가 강해졌는데. 그리고 어이없게 기관하고 개인만 조금 삼성전자를 사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현대차는 뭐 기관이 좀 사고 외국인이 사고 개인은 팔고 이런 현상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원화 환율의 강한 것,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달러 약세죠. 정확히 얘기하면 원화 강세라기보다는 달러 약세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또 상대적으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데 우리는 위안화랑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화가 강세가 된 건데 이거를 외국인들은 한시적인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텀에 이런 환율의 문제지 그냥 계속해서 달러가 약세가 되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유추가 한번 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언제까지냐? 미국 대선까지. 미국 대선까지는 뭐 이렇게 주말처럼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스테디하게 그 원화가 좀 강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달러 대비 그런 모습은 굉장히 제한적인 그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왜냐하면 이제 대선 끝나면 미국도 상당히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놓고 보면은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팔았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나 외국인들이 오늘 한국 물건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 원화가 강해졌을 때 환율이 떨어졌을 때 팔아갖고 갖고 나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나 추가적인 원화 강세 눈에 띌 만한 그거는 지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사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대주주 요건이 이제 내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3억이 넘으면 대주주를 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증과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문제, 과세를 하겠다는 문제의 기준점이 언제냐면 올해 말까지 주주명부상에 주주로 등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소유. 그러니까 이 3억 원이 그것도 가족 다 합쳐서니 이거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개미 투자가들은 이게 연말을 앞두고 팔 수밖에 없다. 개미 중에서도 뭐 나는 몇 종목 사가지고 있는데 뭐 닥닥 긁어도 3억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는 개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부동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고민거리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말 되면 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런 조금 이제 놀리는 얘기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0개월밖에 없다. 그래서 10월, 10월은 팔고 그랬다 떨어지면 이제 해 넘기고 다시 1월 달에 사고 그래서 항상 보면 요 몇 년 동안도 계속해서 봄에 시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밑에 생각이 깔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사러 막 들어가서 하면 조금 땡겨지는 느낌이 있지만 한국 개인들이 아이고 받아가라 이러면서 나 어차피 이거 연말까지 대주주 요건 맞추려면 정리해야 됐었는데 니네 잘 됐다 이러면서 팔고 나갈 개연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사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한국 화폐 원화가 강세를 지속한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대표로 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로 하고 실적도 좋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전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
이것도 우리가 거의 탑 클래스니까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언택 관련 뭐 이런 게 다 해당돼요. 뭐 뭐는 해당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 아니고 주로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시장을 딱 까보니까 아니야. 근데 이제 이런 거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의 방향이 한시적이라고 외국인이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잘못하면 시차가 잘못 물려서 한국 사람들이 대주주, 3억 대주주 회피하려고 피해 나가는 물량을 받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특히 이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왜 이 요건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을까? 근데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뱉어놓은 말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정직성에서 그러는 건지, 경직성에서 그러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밀어붙여요. 근데, 실제로 이거 이제 다 피해 나가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뭐 걷는 세금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물건을 팔면 주가가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랬다가 해가 넘기면 외국인들이 바짝 땡기면 우리가 다시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럼 외국인들은 우리한테 떠넘기고 그 돈 갖고 나가요. 이게 국부 유출이 돼요. 뭐 주가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금융위원장께서 이 건에 대해서 한 달 전인가 뭐 그 전에 얘기하신 게 있어요. 2023년 되면 어차피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가 지금 바뀌니까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내고 뭐 이렇게 해서 바뀌니까 구태여 뭐 그 전에 이거를 뭐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종목당 10억에서 그냥 그때까지 유예하자. 그래봤자 뭐 2년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계속 지금 이거를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그럼 이거 모처럼 형성된 부동산 쪽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이쪽 주식시장으로 왔는데 그럼 다시 부동산으로 가란 얘기인지 아니면 왜 쓸데없이 니네가 영원까지 끌어다가 개미 주제에 무슨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조금 버는 건 이해하는데 3억 이상 갖고 하는 거는 용납을 못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만 미국은 이제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고 오히려 화끈하게 오르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아주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정부의 바람은 뭔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3억이라 그러면 이거 무슨 지방 아파트 전세값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가족 합산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어쨌든 간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개미는 연말에 갈수록 팔아야 되고 외국인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쭉쭉 할 거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다시 외국인 끌어올린 거 그 우리가 들어가서 사면 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거고 이게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동학 개미운동이란 말을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동학 농민운동이 동학도들하고 농민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그런 운동이 벌어졌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적인 게 뭡니까? 그 기폭제가 됐던 게 고부군수 조병갑 아니에요? 우리 그 많이 얘기하는 뭐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한 게 탕관오리, 그 다음에 무리한
세금 징수, 세금 과중.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못 살겠다 막 이런 건데 전 사실 이렇게 봐요. 탕관오리야 당군 이래 없었던 적이 없으니까 전 뭐 탕관오리 이 무덤덤할 때도 됐죠. 우리 국민들 영악하니까. 근데 이제 못 참겠는 게 세금 과중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병갑 그 고부군수는 그 저수지에 물 쓰는 물값까지 그 농사 짓는 데 쓰는 물값까지 받았으니까 뭐 건이 없어서 못 받았으니까 이제 농민들이 그거를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갖고 이게 세수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러지도 않는데 모처럼 조성된 자본시장에 이거를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나. 그래서 뭐 기재부나 부총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맨날 이제 우리나라 뭐 그 재정의 곳간 얘기해요. 곳간 타령. 곳간을 누가 지키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곳간은 국민이 지키죠. 안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다 국민이 지켰잖아요. 국민 개개인의 곳간이 풍요로워야 국가의 곳간이 풍요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뭐 이게 돈 벌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번에 뭐 한 종목해서 돈 좀 벌었다 이러면 여러분 우선 뭐 컴퓨터 바꿔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지 여기를 쥐어짜서 여기서 3억 넘으면 거기서 또 돈 받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냥 이게 왜 주식시장이 중요하냐면 시티즌스 캐피탈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권 자본주의.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라는 게 뭐예요? 국가가 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예? 국가는 부를 어떤 외부로부터 획득해 우리 수출 많이 하든지 뭐 우린 수출 주도 국가니까 그래서 부를 획득하면 두 번째 국가가 할 일이 이 부를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할까? 똑같은 몫이 아니에요. 똑같은 율로. 그래서 그 매개체가 되는 게 현재까지는 주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시티즌스 캐피탈리즘. 그 다음에 무슨 뭐 정치 사회적 안정 뭐 이랬는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부동산 막아놓고 또 그래서 주식시장 모처럼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또 이거 무리하게 계속 밀어붙여서 10억에서 3억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돈을 더 받겠다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에서 똑같이 개인 법인을 만들어서 이거 세금을 또 줄이는 그런 안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말에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도 전부 뭐 이게 3억이 되면 어떻게 해서 세금 안 내서 뭐 줄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던데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해서 세금 떼어먹고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국민이 무슨 세금 떼어먹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벌었으면 당연히 내야죠. 근데 이게 너무 현실감 있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뭐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이거는 진짜 이건 정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지금 무슨 장관 아들이 뭐 군대에서 휴가 갔다가 일찍 왔네 안 왔네 갖고 몇 달째 저러고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큰일 아니에요? 그럼 이거 국회가 얘기해야지. 과반수를 만들어줬으면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뭐 아니다 제 날짜에 왔는데 뭐 전화해서 어떻게 했다 이거 국민들 듣기도 싫어요 이제.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니들끼리 그러든지 안 든지 뭐 탈령을 하든지 국민들은 알 바 아니고 국민들 사는 문제에 대한 현안을 해결해야지. 국회가 맨날 저러고 있어요. 과반수가 돼도 저러고 있어. 그럼 국회 못하면 대통령이 하시든지 해야죠. 그 추운 날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한 약속은 이게 아니죠.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공평하게 해주고 뭐 그런 거죠. 뭐 자기네들끼리 빼기고 뭐 해서 뭐 군대 가서 뭐 휴가를 많이 가든지 이건 우리 국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더지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바뀌어도 그 모양이구나.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현안이에요. 이번에 개미들이 돈을 얼마 갖고 들어왔어요. 그 외국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되고 나서 엄청나게 팔아졌을 때 개미들이 다 받아냈잖아요. 지금도 기관은 오늘까지 팔아조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다 바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3억 이상은 안 돼. 그러면 그걸 하면 나라 국간이 갑자기 좋아집니까? 더 큰 걸 잃잖아요. 소탐되지. 더 큰 걸, 자본시장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개미들이 자본시장 떠나면, 그럼 뭐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미국 가서 주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회사는 미국 주식 매매하는 판매 대행업체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좀 그렇게 됐지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오늘의 환율이 그랬는데도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움직임을 보인 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한다. 첫째, 이 환율의 방향성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 두 번째, 이게 스케줄상 잘못 물리면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주주 3억 요건에 맞물려서 우리가 환율이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는 순간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외국인들한테 던지고 나가버린다. 그럼 괜히 걔네들 높은 값에 사주는 거 아니야. 그냥 내비두면 연말에 쫓겨서 할 수 없이 내려가도 팔 텐데 그렇게밖에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다. 환율하고 오늘 시장에 반응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가 깊이 좀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프도 20일 밑에서 위태롭게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그렇게 썩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봐도 물론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은 왜 그러냐? 이제 그 전체 신용의 한 70%가 코스닥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지금 한도가 다 차서 중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 땔감을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 땔감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계속해서 주가가 뭐 지난 5개월처럼 막 이렇게 상승 가도를 달려왔으면 그게 해소가 되는데 주가도 지금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 내지는 약간 주춤거리고 하는데 땔감도 적어진다. 그러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개인들이 4,450억이나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5% 5% 가까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어찌 됐건 우리 이제 대응 전략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주말에 이제 보여드렸던 2차전지 밸류체인 있잖아요. 엔조학 얘기는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지네들이 좋다고 떠들고선 기관은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2차전지 그거 말고도 많아요. 밸류체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래서 그 중에는 또 오름같이 어려운 장에서도 또 오르는 주식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수소차 관련 이런 쪽, 그 다음에 5G 관련 또 반도체 관련 이런 거 제가 이제 지난 영상 보세요. 그 뒤에 이제 달아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그런 종목들은 조금 깊게 이렇게 오늘처럼 깊게 내려앉은 날 분할해서 일부 사보고 또 이따가 깊게 내려앉으면 또 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코스닥 중에서 그냥 이도저도 아닌 거 있죠. 나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정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적도 별로고 여러분 그 자료 보셔가지고 실적 HTS도 그렇고 실적 다 나오니까 그 실적 봐갖고 이건 실적도 아니고 이거 왜 샀는지 내가 잘 모르겠네. 그냥 누구한테 귀동냥해서 샀네 이런 거는 좀 정리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가슴 쓰려도 낫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주의 문제인데 이제 저랑 처음 만나서 4월 초에 이렇게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도 조금 빠졌지만
지금도 상당한 수익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건 뭐냐면, 난 그냥 내년까지 계속 가져간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어차피 9월, 10월 조정기 겪으니까 그렇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높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가 나거나 뭐 이런 분들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이게 죄송스러운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한 뭐 50, 40%인데 이것도 한 50%, 한 반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예, 상황이 계속 이게 틀어져서 가고 오히려 더 그 조정이 좀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백만 개미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뭐 맞네 틀리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제일 유리한 사람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한 거 아닌가.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기회를 좀 제대로 잡을 수 있는 찬스가 더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뭐 딱 맞고 뭐 내일 또 시장이 확 오르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현재까지는 미국도 지금 선물 녹화하기 전에 보니까 별 볼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조금 깊게 가지 않을까. 그러면 상당히 견디기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오늘은 전략으로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브런치 카페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 주셔서 많이 보시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놀랬는데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 막 사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모르고 한다고 그래서 돈 못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감사드리고 이번 토요일 날 올라가는 두 번째 강의는 더 좀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우리 많이 쓰는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는 뭘 말하는 거고 이걸 어떤 때 참고로 해야 되나 이걸 집중으로 해서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시장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